저는 소프트웨어 안전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그 본 연구소에서 그 소프트웨어 안전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거는 잠재 위험성을 배제해서 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의 규모와 범위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IEEE의 표준을 보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시스템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 소프트웨어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그 시스템 위험 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구현 단계에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검증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연계 개발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얘기하는 거는, 그 현재가 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주요 산업에서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변경되거나 그 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그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안전성은 특히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같이 그 가상 세계와 그 실생활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 소프트웨어가 사회 전체에 그 영향력을 주는 데서 중요성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사고 사례를 보면 중요성을 이제 제일 극명하게 볼 수 있는데, 뭐 토요타 급발진 사고라든지 뭐 중국의 철도, 그리고 뭐 한국 지하철, 그런 사고들을 보면 그 소프트웨어 작은 오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그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일어난 테슬라 사망 사고 같은 거를 보면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이 구명된 건 아니지만, 그 자율주행차 같은 신기술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요. 둘째, 그 안전은 관련 지식의 단순 보유가 아닌 체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에도 큰 그런 이슈가 되었는데, 그 안전 문제 발생 시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즉시 대응이 돼야 되고요. 그 세 번째, 소프트웨어 안전 구현을 위해서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모든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주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최근 급격한 소프트웨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그 새로운 안전기술 교육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육이 또 필요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영향력 확대에 따라서 그 교육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안전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주기적, 체계적으로 재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적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 교육의 구성 요소로는 뭐 교육 수요자와 컨텐츠와 교육 전문가, 인프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했을 때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는 한 5.6 1000명가량으로 추정을 했고요. 이러한 추정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자 중 뭐 자동차, 조선기계, 의료 등 안전 분야 종사자가 한 16% 되고, 교육 수요 비중이 26.9%라는 그 수요조사 결과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콘텐츠 면에서 보면 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해서는 일단 직무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 영국의 기술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안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2개 소프트웨어 안전 기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은 그 교육 대상 선정과 교육 커리큘럼 구성 시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 기능, 그리고 뭐 유지 보수와 이제 구매 기능, 그리고 평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각의 구현 기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지식들이 이제 교육 과정의 컨텐츠가 되어야 하고, 이런 기능에 따라서 역량 수준 및 범위가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정의한 역량들을 살펴보시면은 뭐 도메인 지식 기술, 그리고 이제 기능 안전성 지식, 그리고 뭐 법규,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뭐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자료를 보면 그래도 이렇게 기능에 대한 거를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에 대한 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분야 재직자 교육 훈련을 보면 현재 1000여 개의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의 수요를 보면 테스트 품질들에 대한 그런 안전성 기본이 되는 과정들의 수요는 현재 많지만 그 안전에 대한 콘텐츠를 좀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학센터에서 뭐 얘기한 공학 커리큘럼을 봐도 이거는 이제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참조로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 표준을 보시면 뭐 유사한 과정들이 있지만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지표, 검증, 구현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표준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육 인프라 교수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뭐 교육은 이제 초중등 교육도 뭐 필수화되고 뭐 중심대학도 선정되고 뭐 관련된 학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전문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ITRC 관련해서 이제 안전 관련은 뭐 상명대학교에 아시다시피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뭐 테스트나 인증기관, 안전 관련 컨설팅 업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관련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 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관련 법제도도 현재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육 관련 전문 교수자도 그 안전 관련 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볼 때 그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대상이나 하여튼 안전에 대한 공식적인 관련 통계가 전무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산업별로 표준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직무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관련 컨텐츠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안전 선진국의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의 컨텐츠를 일부 가지고 있고, 뭐 안전 관련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실무를 바탕으로 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전문 기관 및 교수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관련 법제 및 비용 지원 관련 문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수요 창출이 어렵고 비용 지원도 쉽지 않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문조사와 그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 지금까지 한 전반적인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그 설문조사는 이제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교육 대상 인원, 교육 내용, 방법, 뭐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 대상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큰 항공공항, 자동차, 철도, 에너지, 의료, 신기술 융합 등 한 12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다 망라해서 다양한 기업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실무자를 모두 다 포함한 조사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개념에 대한 이제 조사가 맨 처음 들어갔는데요. 아직도 보면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는 테스팅이나 코딩 준수가 소프트웨어 안전 준수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얘기한 업체들이 많았고요.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그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 메커니즘을 구현했다고 얘기한 업체들도 그 안전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좀 대답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안전사고 방지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 법제도 및 표준 준수 요건이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교육 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육자나 뭐 기관보다는 교육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 콘텐츠의 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교육을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품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그 얘기한 업체들은 70% 정도가 이제 교육을 했거나 계획 중이었고요. 좀 중요도가 좀 덜한 업체는 30% 정도 이제 실시하거나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형식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형식을 선호했고요. 이제 교육은 대개 회사 자체 내 교육이 많았으며 뭐 공공기관이나 협회도 있었지만 그 안전 전문 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시스템 안전 사고에 대한 잠재 위험 분석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설계 검증에 대한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념이나 최신 기술 동향 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실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그 두 가지 위의 항목을 빼고는 뭐 필요한 교육 과정이 없거나 그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심층 인터뷰 때도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업무 부담 및 생산 차질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 소프트웨어 인력 중 한 27% 인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직무는 개발자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직급은 뭐 대리과장의 중급 기술자로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교육 방법은 뭐 실습 중심이었고, 이제 교육 시간대는 뭐 평일이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생각하고는 좀 틀렸는데, 교육을 안전사업 시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거나 뭐 자격증과 연계된 교육을 원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조사 방법으로는 16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6가지 교육 과정이고요. 이 빨간 부분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좀 필요성이 좀 높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재고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성이 높다고 했고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론이나 기초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설계나 구현 테스팅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많았고요. 설문조사에서는 조금 낮은 비율로 나왔던 그 국제 표준에 된 그 부분이 법적으로 국제 표준이 강제된 분야에서는 그 국제 표준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이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는데요. 이거는 중소기업이 이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아직 교육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커다란 차이는 없었으나 그 실무자들은 이제 구체적인 설계나 구현 과정을 필요로 했고 관리자들은 뭐 국제 표준과 규제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심층 인터뷰는 지금 사실 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완료를 해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 향후 그
보고서에는 좀 더 많은 업체를 좀 조사할 예정인데요. 지금 원자력, 항공, 자동차, 의료 등 안전이 중요하다고 높은 업체를 위주로 하되 인정 경험이 있거나 비교적 소프트웨어 안전에 의식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업체를 포함하였고요. 담당 직무는 PM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안전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으로는 안전 문화, 안전 관리, 구현, 운영, 교육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전체 그 산업에 대한 특징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업체에 대한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하드웨어에 오리엔티드 된 업체는 뭐 로봇이나 원자력, 의료 등의 이제 업체였고요. 좀 소프트웨어에 오리엔티드 된 업체는 뭐 항공이나 IoT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그 소프트웨어와 좀 융합을 해서 그 결과가 제품 자체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를 나눴을 때 뭐 새로운 서비스는 로봇과 IoT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동차와 원자력, 항공은 이제 좀 구분을 따로 해놨는데요. 이 이유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표준이 좀 활성화된 산업군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결과에서 좀 요 A군과 BA군을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및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항공, 자동차, 원자력 등 그 A군은 그 국제 표준이 존재해서 개발 프로세스가 표준화돼 있고 그 안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BA군은 그 안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좀 프로세스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상태고요. 모든 업체가 교육 과정 부재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지식 습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법제화 및 자격 인증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면에서 보면 공공기업과 대기업은 안전 관리자가 존재해서 개발 전체 단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중소기업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제 안전관리 체계가 좀 미비하고요. 이제 A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구현 기초 지식에서 A군을 보면 변경 영향 분석, 위험 분석 및 측정 방법 등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요구사항을 잘 이제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A군은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구현 및 검증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좀 테스팅 단계에서 그 검증 방법 및 그 도구 확보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A군에서 보면 이제 구현도 좀 힘들어하고요. 특히 의료 분야는 이제 표준이 존재는 하는데요. 그 안전 분석이나 테스팅 등 일부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그 안전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체 업체들이 테스팅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모든 업체가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다음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그 제품 안전 인허가가 뭐 있고 없음을 상관없이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이 필요하며 이유는 소프트웨어 안전 사고 방지 및 안전 법제도 뭐 표준 준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요 요청 컨텐츠도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분석, 설계, 검증에 대한 기술과 체계적인 뭐 기술 개발이라고 나왔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표준이나 뭐 최신 기술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뭐 교육 시간으로는 뭐 평일 2, 3일 정도를 원했고 교육 시기로는 이제 업무 비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진행 방식은 이제 사내 교육 방문과 외부 단기 교육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교육 방향을 도출을 했는데요. 그 산업별로 소프트웨어 안전 인식 및 역량이 달라서 그 인식 및 역량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실행이 필요하다는 교육 방향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 분야에 비교해서는 기존 산업 분야가 그 안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보유하나 전체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안전 그
그 인식 제고 교육부터 필요하며 대기업은 그 실무 위주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과 역량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이 존재하는 자동차나 항공, 원자력 등은 실무 능력 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그런 기술력들을 타 분야에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인식이나 역량이 낮은 신기술 분야는 이제 안전의식 제고와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량은 좀 낮으나 인식이 좀 그래도 돼 있는 의료 분야는 안전 기초교육과 이제 표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개선 과제로는 그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현황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직무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대상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는 중소기업 현장 실무자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의식 및 기본 개념에 대한 교육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콘텐츠 측면에서 그 교육 안전 커리큘럼 및 콘텐츠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직무 체계에 따라 그 비용 절감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을 위한 대학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에 이제 소프트웨어 그 안전 교육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산업 및 교육기관이 연계돼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산학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이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가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 교수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체계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고 항공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로 재직자 소프트웨어 안전 교육을 위한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인프라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법제 및 지원 체제 정비가 필요한데요. 이제 법제 정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수요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정부의 그 공통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